여러분 안녕하세요. 1학년 과학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복습은 잘 하셨나요? 형성평가 제출률도 높고 정답률도 높아서 선생님이 아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도 잘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선생님 필기 화면에 펜이 두껍다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듣고 있다는 증거여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형성평가가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한 학생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수업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어요. 네, 다시 한번 정말 칭찬합니다. 네, 오늘은 직관의 운동 중에서 두 개의 소단원을 한꺼번에 공부할 건데요. 양이 많지 않은 단원이라서 두 단원을 한꺼번에 나가도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한 번에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46쪽에 이 지진대와 화산대 단원과 교과서 48쪽에 3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를 소개해야겠죠? 오늘의 키포인트는 먼저 지진과 화산 활동, 그리고 지진대와 화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의 경계 분포입니다. 두 개의 소단원인데도 불구하고 키포인트가 간단하죠? 자, 그러면 교과서 46쪽을 펴시고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영상인가요? 네,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영상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네, 여러분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진과 화산 활동을 과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네, 정의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진은 지구 내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진은 주로 암석이 오랫동안 큰 힘을 받아서 끊어질 때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지하 동굴의 붕괴나 또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도 지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4년 전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도 작은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서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때 포항의 피해는 아주 컸고 이 때문에 수능 시험이 연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진의 세기는 진도나 규모로 나타납니다. 진도는 우리가 느끼고 피해를 입은 정도, 즉 어느 장소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이 흔들리거나 피해를 입은 정도를 말합니다. 또 규모는 실제 그 지진이 일어날 때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뜻합니다. 진모는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고 진도는 로마 숫자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5.4였는데요. 이때 포항에서의 진도는 6, 서울에서의 진도는 3 정도였습니다.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진도가 다르죠. 네, 그러면 포항의 진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어플이 있고 핸드폰을 의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포항의 진도였던 6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자를 이렇게 흔들면 진도가 표시되는데요. 이렇게까지 흔들어야 진도가 6입니다. 여기 나오는 설명에 보면 진도 6은 건물에 금이 가고 무거운 물체가 이동한다 라고 나와요. 네. 상당히 심한 흔들림이죠. 그러면 어플을 좀 진정시켜 놓고 서울의 진도였던 진도 3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3은 네, 이 정도의 흔들림. 소수가 느끼고 매달린 물체가 움직인다 라고 설명이 나와요. 진도 6과 진도 3의 차이가 크죠. 이렇게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진도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발생한 지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그 장소의 지층의 구조에 따라서 진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 화산도 정의를 해볼까요? 우리 암석의 순환 단원을 공부할 때 마그마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하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밖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화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또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화산 활동과 화산 두 용어를 구분해서 써야겠죠?
그럼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용암이 분출돼서 나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용암뿐만 아니라 화산재나 화산암 같은 화산 쇠설물과 그리고 화산가스도 분출돼서 나옵니다. 또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지진이 발생했을까요? 실시간 지진 발생 현황 사이트를 선생님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가 실시간 지진 발생 현황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보면은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는 5월 21일에도 몇 건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오늘 발생한 지진이에요. 또 어제 발생한 지진과 그리고 2주 전에 발생한 지진, 5년 전에 발생한 지진까지 모두 이 화면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을 쭉 보세요. 마치 띠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와 같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합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은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요. 특정한 지역에 이와 같이 띠 모양으로 분포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진대의 대략적인 모양만 보았는데요. 그러면 화산 활동의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화산 활동의 지점까지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그림이 교과서 45쪽 해보기 오른쪽 그림인데요. 여기 보이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점들이 화산 활동 지점이고 이 점들의 모임을 화산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진대와 화산대를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화산 활동 지점이 훨씬 적기는 하지만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대와 화산대는 대체로 일치하며 특정한 지역에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지진대와 화산대가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할 수 있을까요? 네, 지진대와 화산대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는 지진이 발생하지만 지진이 발생한다고 꼭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진대와 화산대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 지진대에서 태평양과 대서양 부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태평양의 주변부와 대서양의 중앙부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근을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화산 활동의 대부분이 이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진대, 화산대를 불의 고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화산 활동의 80%가 이 환태평양 지진대와 화산대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프스 산맥에서 지중해와 히말라야 산맥을 연결하는 곳에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와 화산대가 존재하고 바다가 깊숙한 곳에 분포하는 해령 지진대와 화산대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왜 지진과 화산 활동은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연속된 띠 위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지구의 표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직권의 층상구조 단원에서 지구의 가장 바깥층을 뭐라고 불렀었죠? 네, 지각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지각 밑에는 멘틀이 있었어요. 이 지각과 멘틀 상부의 단단한 부분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각들을 판이라고 합니다. 네, 판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판마다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가 달라요. 네, 판과 판이 만나는 판의 경계에서는 판이 만나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멀어지기도 하고 판이 서로 스치기도 합니다. 네,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판과 판이 서로 스칠 때는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에너지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또 판이 멀어질 때는 그 사이로 용암이 분출돼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지진도 쉽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 같은 지각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아까 지진대와 화산대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판의 경계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49쪽에 지진대와 화산대 판의 경계 그림을 겹친 그림이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지진대와 화산대뿐만 아니라 판의 경계도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진대와 화산대 그리고 판의 경계까지 대체로 일치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지진과 화산 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지진과 화산 활동의 발생 빈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판의 안쪽에 존재하고 있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편은 아닌데요. 반면에 일본은 여러 개의 판이 만나는 경계에 존재하고 있어서 굉장히 자주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위에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판을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판의 경계에 다가가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도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횟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 대처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교과서 49쪽에 사고력 키우기 문제를 보면서 지진 대처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을 때, 길을 걷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자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질서 있게 대피로를 찾아서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무거운 물건이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으로부터는 멀리 피해야겠죠? 또 길을 걷고 있다면 주변에 간판이나 유리창이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머리를 보호하면서 즉시 빌딩이 없는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 피해야 될 게 나무나 전신주, 가로등 이런 구조물들인데요. 이런 구조물들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구글 클래스룸에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 확인 코드 안내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청 확인 코드는 판은 끊임없이 움직여입니다. 네, 교과서 47쪽과 49쪽에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어보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의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각각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지진대, 그리고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했습니다. 지진대와 화산대는 대체로 일치했으나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는 지진이 일어나지만 지진이 일어날 때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만약 백두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면 주변에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용암이 분출되고 화산재나 화산암 등 화산 쇄설물도 분출되고 화산가스도 분출된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용암은 굉장히 고온이죠. 이런 고온의 용암이 분출되면 나무가 탈 수도 있고 인명피해랑 재산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화산재가 분출되면 항공기의 운항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축과 농작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확인하기 위쪽에 창의력 키우기를 보겠습니다. 화산 활동이 사람들의 생활에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이것이 뭔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전까지 화산 활동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문제를 풀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네,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유용한 광물 자원이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화산지대의 독특한 지형과 그리고 또 온천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네, 또 화산 활동이 일어난 지역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지역이 풍화되면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예들이 화산 활동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49쪽에 스스로 확인하기도 보겠습니다. 1. 지진대와 화산대를 판의 경계와 겹쳐보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진대와 화산대도 대체로 일치했고 그리고 판의 경계와도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일치한다고 공부를 했었죠.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은 여러 개의 판이 만나는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판의 안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보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했었죠.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판의 경계에 위치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지진이 꼭 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진은 지하 동굴의 붕괴나 마그마의 이동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암석이 오랜 시간 힘을 받아서 끊어지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 시설물이 붕괴될 때도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두 개의 소단원을 한꺼번에 공부해 봤습니다. 함께 공부하니까 지진대와 화산대 그리고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까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스스로 잘 설명할 수 있게 교과서 그림과 함께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와 같이 형성평가도 꼭 제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제 단원이었던 직권의 변화 단원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지만 여러분이 수업 참여도 잘 해주고 또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하면서 따라와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54쪽 대단원 마무리 문제만 풀면 1단원이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2단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기대되죠? 다음 수업 시간까지 주말도 끼어 있고 하니까 이를 이용해서 1단원 내용 중에서 어려웠거나 헷갈리는 부분을 보충해 보시길 바랍니다. 키포인트들을 보면서 스스로 설명해 보는 것도 좋은 복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여지껏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힘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